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동아시아사 34번째 시간으로 러일 전쟁과 한일 강제병합, 그 다음에 신해 혁명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랴오둥 반도와 대만까지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본의 승승장구를 굉장히 배아파하던 국가가 있었죠. 누구였죠? 네, 바로 북쪽의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는 본인들이 만주와 중국 본토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일본이 랴오둥 반도로 들어가니 굉장히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프랑스, 독일 등의 나라를 끌어들여서 일본에게 랴오둥 반도를 중국에 돌려주라고 강요했습니다. 이를 삼국 간섭 사건이라고 합니다. 당시 세 나라를 상대할 힘이 없었던 일본은 울며 겨자 먹기로 랴오둥 반도를 청에 돌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반감이 고조되고 결국 한반도, 나아가 중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러시아는 꼭 승리해야 될 관문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에 일본은 러시아를 가상의 적으로 간주하고 청에게 받은 배상금을 군비 확충에만 쓰게 됩니다. 한편으로 국제사회에서는 본인들이 잘난 것뿐만 아니라 외교술이 중요하다는 것도 삼국 간섭에서 일본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일본은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영국과 1차 영일 동맹을 맺게 됩니다. 이게 가능했던 것은 당시 영국이 러시아를 견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결국 여러 차례 일본은 러시아와 한반도 분할 협상을 시도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일본은 마침내 전쟁을 결심하게 됩니다. 1904년 2월 니순왕의 러시아군을 일본군이 기습 공격하면서 러일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러일 전쟁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획대로 시행했는데요. 전쟁터가 한반도와 만주 지역일 것을 감안해서 재빠르게 한국에게는 한일 의정서를 강요해서 군사적 요충지를 미리 확보해 놓게 됩니다. 이렇게 준비가 빠른 덕분에 일본은 싸움에서 승승장구하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승기를 잡은 사건은 러시아가 자랑하는 발틱 함대를 동해에서 격파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발틱 함대는 유럽에서 한반도까지 사실상 지구 반바퀴를 돌아서 전쟁터로 갈 정도로 그 피로도가 심했습니다. 특히 당시 항로를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영국이 장악하고 있던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서 가는 것이었는데 일본과 동맹을 맺고 있던 영국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시켜 줄 리가 없었습니다. 이에 발틱 함대는 아프리카 남단까지 지나쳐서 가야 했고 운행에 지친 나머지 결국 동해에서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일본 수군에게 격파된 것입니다. 일본은 전쟁이 보다 유리해지자 미국과는 가스라 테프트 밀약, 영국과는 2차 영일 동맹을 맺어서 보다 동맹 관계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한편 이런 와중에 러시아에서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피해 일요일 사건, 즉 1차 러시아 혁명이 발생해서 국내 상황이 굉장히 어지러워졌습니다. 이에 당시 러시아 황제는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하다가는 민심을 완전히 잃게 될까봐 두려워하게 되었고 마침 전쟁 물자가 동인하던 일본은 재빠르게 미국에게 중재를 부탁해서 결국 러시아와 일본은 1905년 9월 포츠머스 조약으로 전쟁을 종결짓게 됩니다. 해당 전쟁은 일본의 유리한 상황에서 끝났기 때문에 일본은 이 전쟁으로 한반도에 대한 지배를 인정받게 되었고 덤으로 남만주 철도 부설권까지 얻게 됩니다. 사실 러시아 혁명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과연 이 전쟁의 승자가 누가 되었을지는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일본은 때마침 시기를 잘 타서 전쟁에서 유리한 상황에서 협상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거칠 것이 없어진 일본은 한국의 을사늑약을 강요해서 한국을 보호국화해버렸습니다. 이미 영국, 미국으로부터 사전에 한국 지배는 승인받은 터라 더욱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교권마저 빼앗으며 껍데기만 남은 한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일본은 1910년 8월 한국을 병합해서 식민지배하게 됩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힘이 없었고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니 어떠한 노력을 펼칠지라도 성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국제사회에서는 힘이 바탕이 되어야 하고 거기에 외교술이 있어야 하는데 한국은 청, 일본, 러시아 사이에서 외교술에만 의존하다가 결국 일본이 승리하게 되자 식민지가 된 것입니다. 이런 역사의 사례는 지금도 교훈을 준다고 봐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청나라로 가겠습니다. 당시 청은 변법 자강 운동의 실패와 의화단 운동 실패까지 겹쳐서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잡지 못하고 계속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보수파인 서태후마저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고 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를 당시 황제 명칭을 따서 1902년부터 실시된 광서신정이라고 하는데 과거제 폐지, 신식학교 설립, 신군 창설,
헌법 제정, 입헌 군주제 수립 등을 골자로 하고 차례대로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중국 남부의 손문 같은 사람은 더 이상 만주족이 다스리는 청으로는 제대로 된 개혁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는 일본에서 중국 동맹회를 조직해서 공화정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한편 당시 개혁의 일종으로 청은 1911년부터 내각을 구성했는데 당시 내각을 보면 13명 중 7명이 여전히 만주족 황족일 정도로 청황실 중심의 정치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당시 청조를 지지하던 입헌 군주파도 크게 반발해서 청에 등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청의 철도 국유화 사건인데 청은 기존의 민간인들이 스스로 자본금을 대어 철도를 건설하려는 노력을 무시하고 각 철도를 외국 차관을 끌어들여서 국유화하려고 했습니다. 이는 그렇지 않아도 외세 간섭이 심한 청의 현실에서 더욱 외세를 끌어들여서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인식을 주어서 곳곳에서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스촨봉기와 우한봉기 등의 사건이 발생해서 청조에 반기를 드는 혁명파가 각 지방을 장악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들 혁명파는 당시 공화정을 주장하던 순원을 지지하게 됩니다. 당시 청은 어떻게든 이들 봉기를 진압해야 했기에 군권을 쥐고 있던 위안스카이를 진압군으로 내보냅니다. 하지만 배신의 아이콘이자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본인에게 유리한 기회만 찾고 있던 위안스카이는 이번에는 청 정부의 뒤통수를 치게 됩니다. 그는 손문과 협상을 진행하여 결국 본인이 총통이 되는 조건으로 청을 멸망시키겠다고 약속하고 혁명파와 손을 잡게 됩니다. 결국 군권마저 상실한 청은 아무런 저항조차 하지 못하고 위안스카이에 의해서 1912년 멸망하게 됩니다. 이를 신의 혁명이라고 합니다. 청은 이렇게 해서 역사 속에서 허무하게 사라지게 되고 중국에는 중화민국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러일전쟁과 한일 강제병합 그리고 신의 혁명까지 같이 공부해봤습니다. 전통적인 국가였던 조선과 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니 동아시아에서도 이제 본격적인 근대 시기가 접어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서 러일전쟁의 결과와 영향, 신의 혁명이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잘 공부해 놓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